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것들이죠.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직접 다 나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2n-1,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또는 여기 보시면은 쉽게 그냥 적어 드릴게요. 점화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저게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 1, 2, 3, 4 이렇게 직접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는 뭐가 올까요? 다섯 번째는 5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5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럼 뭔가요? 여기는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5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이게 일반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항이 n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반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n-1, n-2, n-3, n-4에 플러스 n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1 나오죠. 2 넣으면 2가 나오죠. 여기 2가 나오니까 3 넣으면 3이 나옵니다. 4를 넣으면 4가 나옵니다. 그런데 5를 계산해 보게 되면 A5는 4, 3, 2, 1에다가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29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라고 할 수도 있지만 2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죠. 그죠?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여기 보시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수열을 표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겨요. 뭐 간단해지기도 하지만 이 생각을 수열의 그 진행 상황을 무한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돌아와서 좀 읽어보면은 수열 AN에 대해서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의 값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요거 볼까요? 요걸 보면은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웃한 두 항 사이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차가 2인 거 보이죠? 공차가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an 더하기 1에 빼기 an이 2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표기하든지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됩니다. 자, 만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의미는 이거죠.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걸 알면 n에다가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수열 a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점화식에서 또는 수학적 기납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얘입니다. 차례대로 대입하여. 이 말은 여러분들 수열에서는 대전제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그마에서도 잘 모를 때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구했었죠. 이 방식이 모든 점화식의 풀이의 기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볼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A2는 A1 더하기 2야. A3는 A2 더하기 2구나. A4는 A3 더하기 2구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데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첫째 항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식만 가지고는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항도 구할 수 없고요. 그죠? 반드시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1이 얼마다라고 주어져야 됩니다. A1이 1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첫 번째 항을 알면 두 번째 항을 알게 되고 두 번째 항을 알게 되면 세 번째 항을 알게 되고 그렇죠? 요런 관계식 이걸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고 요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표현 방식입니다. 대전제 조건은 차례대로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째 항 또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학적 귀납적 정의. 이해되시죠?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저 뒤쪽에 가면 다음 이제 뒤쪽에 가게 되면 수열을 정의를 내립니다. 수열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항 시작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다. 뭔가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할 텐데 요 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항 또는 시작하는 항의 값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개 이상의 항들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걸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가 보시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식이죠. 요 식이나 요 식은 같습니다. 그죠? 자, 요 식은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 일반항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항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두 개는 그냥 이웃한 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일반항을 때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앞에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이 말이죠. 요거 읽는 방법은. 얘는 어떻죠? 두 항의 차이가 D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차라는 이야기죠. 공차. 그 다음 얘는 뭔가요? 얘는 등차 중앙입니다. 얘는 등차 중앙을 나타낸 식이죠. 그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여기 AN 더하기를 보이시죠? 그 두 개 있습니다. 그 한 개를 이쪽으로 넘겼고 AN을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차이가 같다.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앞에서 봤던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항이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2니까 A1이 1이면은 A2는 3이 되겠죠. 그 다음 A3는 A2 더하기 2입니다. 그럼 얘는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괜찮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등차 수열을. 그러면 저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2배의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줍니다. A1이 1이고 A2가 3이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미 등차 중앙이라는 걸 알고 있죠. 등차 중앙이라는 걸 알고 있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1이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가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귀납적 정의대로 간다면은 여기 n 자리에다가 보이시죠? 1, 2, 3, 4를 넣어 보는 겁니다. 넣어서 쭉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이게 등차 수열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 이렇게.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되더라. R 자체가 공비겠죠. 그럼 얘는 뭔가요? AN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B죠, B. B가 R로 일정하다. 공비가 R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읽을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떤가요? 얘는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등비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N 더하기 1이 2 곱하기 AN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2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공비가 2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수열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항에다가 2 곱해서 다음 항이 됐으니까 등비 수열이구나.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익숙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A, R, N-1승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거 얘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면 얘는 등비 중앙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A1이 1이고 A2가 2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조건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2가 곱해졌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규칙을 찾고 식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요게 대전제 조건이라는 거. 자, 이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죠? 자, 요까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점화식 나오면은 대부분 이 5가지 형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골 때리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대전제는 뭐라고요?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5가지 형태,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차하면 숫자를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서 다 구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5가지의 형태는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뽑아주세요. 나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독보적으로 3번째입니다. 이 3번째 점화식은 3번 점화식은 우리끼리 번호를 매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이 3번 점화식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좀 추가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얘입니다. 얘는 개차 수열입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나오죠. 문제로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중요도가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부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점화식입니다. 이 번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1번 점화식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자이스토리 문제를 풀 때 이거 1번 점화식이죠, 3번 점화식이죠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매긴 겁니다. 자, 이 형태입니다. 자, 그냥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차 수열입니다. 일단 읽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AN을 저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이 2N이다. 이렇게 되고, 읽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차이가 식을 이룬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상수 D,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이게 상수면은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이게 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식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개차 수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개차 수열이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1, 2, 그 다음에 4, 7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요 차이가 1이죠. 차이가 2고 차이가 3입니다.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이 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차 수열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이렇죠.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bk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2n 보이시죠? 요 2n이 바로 bk입니다. 차이가 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이미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식이. 그래서 2K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항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라고. 그래서 5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2K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10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10은 5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10이 아닙니다. 여기 10 들어가게 되면 9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9에다가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5 더하기 2 꺼내주고 시그마 공식 쓰면 되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약분되고 답은 95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쉽죠? 자, 얘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식에서 표현되어 있는 fn 보이죠? 요게 bk입니다. 그냥 개차 수열 일반항 공식에서 여기 중요하니까 테두리 쳐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화식을 푸는 방식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은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맞게 푸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조금 단순 무식하지만 1, 2, 3, 4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서 풀 수 있을 법한 방식 말씀드립니다. 자,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1, 2, 3, 4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이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 A5는 A4 더하기 2 곱하기 4. 이 정도 왔으면 뭔가 눈치를 채야죠. 쭉 대입하다 보면은 일반항 AN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얘보다 하나 작죠? 여기가 얘보다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AN-1에 플러스 2 곱하기, 자 보세요. 여기 3대 여기 4가 왔습니다. 3인데 3이 왔어요. 2인데 2가 왔습니다. 아, 요 항번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겠죠. 2에다가 n-1 이렇게 되고, 자, 모든 점화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걸 변변 더해버리는 겁니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죠. 좌변과 우변에서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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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거가 되고, 쫙 여기 없어지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AN이 남을 테고, 우변에는 자, A1이 남았습니다. A1 남아있고, 그죠? 그래서 A1 더하기. 자, 이쪽을 다 더하셔야 되는데, 이쪽. 이걸 다 더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2로 묶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1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 그러면 얘를 여기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A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죠.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걸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숫자를 다 넣어서 다 더하거나 하더라도 이거와 동일합니다. 이거. 그죠? 여기 2를 앞으로 꺼낸 식과 똑같죠. 이게 지금 A1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맞아요. 괜찮겠죠? 자, 다양한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1이 1이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AN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빼기 AN이 n제곱 빼기 2n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식을 이룬다. 얘가 바로 개차수열입니다.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서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입니다. 요 식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밑에다가. 그래서 K제곱에 빼기 2K 해서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다 5항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A5는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여기 n 자리에다가도 5가 들어가야 되니까 4까지 그리고 K제곱에 빼기 2K 되겠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1 더하기 자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 K제곱이죠.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빼기 2 꺼내주고 시그마 K죠.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시면 2가 남고 약분되고 3, 약분시키면 3,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30 되겠네요. 약분시키면 빼기 20이죠. 그래서 답은 11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알 때 쓰는 방식이고 만약에 모른다. 숫자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1에 지금 이렇게 푸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다루게 될 5가지의 형태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 보게 되면 그 푸는 방식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보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 2, 3, 4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1 넣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빼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규칙이 사라집니다. A3는 A2 2제곱 빼기 2 곱하기 2 A4는 3 대입했습니다. 아이고, 더하기죠. 자, A3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는
n-1에 더하기 여기 3 항번호 3, 3 여기 3 일치하는 거 보이죠? 2, 2, 2 일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n 빼기 1이 왔기 때문에 n-1 그럼 여기는 n-1의 제곱에 빼기 2로 묶었을 때 다시 그죠? 2에다가 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더해버리는 겁니다. 변변. 더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없어지죠. A2, A2, A3 없어지고 A4 건너뛰어서 AN-1. 그러면 AN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A1 남아있죠. A1 남아있고 A1 더하기 자 요쪽 자 요쪽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요쪽 요렇게 볼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an-1의 제곱까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빼기 1까지 k 이렇게 k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쪽을 쭉 더하게 되면 이쪽을 쭉 더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1, 2, 3, n 빼기 1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k가 y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과 똑같습니다. 요 식. 그죠? a1이 지금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요거 두 개를 시그마로 붙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제곱 빼기 2k 식이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 차이가 어떤 식을 이룰 때 여기에 다항식만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양하게 식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개차수열이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개차수열이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는 일반항은 첫항 더하기 시그마 kn 1에서부터 n-1까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의 n승 이거 자체가 개차수열 일반항의 bk 요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2의 k승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이죠. r-1분의 첫항 2입니다. 그 다음에 r에 n 빼기 1승입니다. 항이 n 빼기 1개 있어요.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자 분모는 적을 필요 없고 이렇게 전개하면 2의 n승이죠. 2의 n승의 빼기 2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an은 2의 n승의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27이 몇 번장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n 자체가 2의 n승의 빼기 1인데 얘가 지금 127 된다 이 말이죠. 그럼 2의 n승이 128이 될 겁니다. 자 2의 몇 승이 128이죠? 7입니다. 답은 7 돼야 될 겁니다. 대입해서 푸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A1이 1이고 자 요런 관계로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요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개차수열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식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 a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식을 이룬다. 개차수열입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bk예요. 그래서 an 일반항은 첫항 더하기 시그마 kn 1에서부터 n-1까지 루트 k 더하기 1에 플러스 루트 k 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푸시면 돼요. 그런데 요 식은 지금 보시면은 유리화를 시키는 이제 시그마죠. 시그마에서 했던 그럼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시그마 kn 1에서부터 n-1까지 루트 k 플러스 1에 빼기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자 1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그죠?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1을 넣어주게 되면 루트 n 빼기 루트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건너뛰어서 뒤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죠? 여기 플러스 1 보이죠? 사라질 겁니다. 얘도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an이 뭐다? an이 루트 n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루트 n. 자, 이때 A75에서 A48을 빼래요. 그럼 A75에서 A48을 뺀다라는 말은 루트 75에서 빼기 루트 48 되겠죠. 그럼 얘는 5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쉽죠? 이번에는 1번 점화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5가지의 그 점화식 유형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는 이런 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이 2가지 점화식 형태가 이렇게 활용되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성량개비를 배열하였다. 가장 아랫변에 놓인 성량개비가 n개일 때 성량개비의 총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더하기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해보는 겁니다. a1이 지금 몇 개죠? 성량개비가 3개입니다. a2는 몇 개죠? a2는 3개에다가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9개입니다.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되죠? A3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규칙이 안 나와요. 잘.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밑에 붙여서 하고 또 밑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아주 초짜 중에 초짜. 자, 중급 정도 보겠습니다. A1은 3. A2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 활용 파트에서 이걸 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앞에 항에서 몇 개가 더 추가되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9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A2는 A1은 확보가 돼 있죠. 여기 A1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붙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A3는 어떻게 될까요? A2가 확보가 돼 있죠. 요게 지금 A2죠. 거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A4는 어떻게 되나요? A4는 A3은 확보돼 있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3에다가 플러스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중급자 정도. 자, 그러면 한 방에 빠르게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세면서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A1은 3입니다. A2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A1이 있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셌죠.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죠, 삼각형. 삼각형 3개가 2개 있는 겁니다. 2개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A1에다가 요 6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3개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A2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다가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4는 그렇게 적으면 A3은 돼 있고, 그죠? 거기다가 3 곱하기 4개가 더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항은 앞의 항의 개수는 상량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서 얼만큼 더 추가가 되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추가되는 개수를 보니까 이렇게 3은 확보되어 있죠. 이렇게 3은 일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2, 3, 4 이게 변하고 있죠. 근데 3은 여기 있는 애와 같습니다. 이 2는 여기 있는 애와 같습니다. 요 4는 여기 있는 애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식은 얘와 같겠죠. A에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가 요걸 좀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 점화식의 활용에서는. 아시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게 관계식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1번 점화식 개차 수열입니다. 그럼 일반항 구하는 방식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의 내부에 현을 그어서 원을 나눌 때 가장 많은 수로 나누려면 현을 한 번 그었을 때마다 다른 모든 현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도록 그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가장 많은 방식으로 원을 나누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지나면 6개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7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점들 보이시죠? 여기를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4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앞의 항에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구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1은 2라고 되어 있죠. A1은 2라고 되어 있고 A2는 어떻게 되나요? A2는 A1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와 2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은 이렇게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쪽 영역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영역이 원래 1개였는데 선이 지나가면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 그 다음 요쪽 영역에서도 하나, 그죠? 그러니까 2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럼 A3는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이렇게 꺼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요 영역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죠? 요쪽 영역에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 A2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A2에서 3개가 추가가 됐구나.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이렇게 꺼주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아무렇게나 요렇게 꺼주시게 되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죠?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A3에서 4개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보게 된다면은 AN 더하기 1은 그죠? 앞의 항에다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을까요? 요 뒤에 있는 값들을 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값들. 보시면 이 2개죠.
근데 보니까 여기 2개네요. 3개죠. 3개네요. 4개죠. 여기 4가 붙었네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1인데 2입니다. 2인데 3이에요. 3인데 4가 붙은 거예요. 아, 이 번호보다는 하나 더 크구나. 또는 이 숫자와 동일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n 더하기 1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A4를 구하고 A4는 여기 있죠? 7개에서 4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11개예요. 그리고 관계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2번째 점화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가 만약에 숫자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숫자면은 등비수열입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겠죠. 근데 식이 들어와요. 식이.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걸 일명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했죠. 1번 점화식 풀이할 때 그냥 1, 2, 3, 4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푸는 방식이나 공식이 없고 일일이 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A1 될 겁니다. 2를 대입하면 A3는 3분의 2의 A2가 되겠죠. 그 다음 A4는 4분의 3의 A3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a에 n 더하기 1 돼 있다고 해서 a에 n 더하기 1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n에서 멈추세요. 그 이유는 계산해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an, 여기 n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n 되겠죠. 그럼 여기는 n 빼기 1이 될 겁니다. 요거랑 같죠. 요거는 분모보다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n분의 n 빼기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따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1번 점화식에서는 이 식을 변변 더해버렸죠. 이렇게 그죠? 변변 더했습니다. 근데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이니까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A2, A3, A4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AN은 자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돼 있고 곱해지겠죠.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n분의 n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1, A2, A3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리고 A의 n-1이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A2부터 그죠? A2부터 여기 A의 n-1까지 요거 앞에 이만큼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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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적지 마시고 이게 약분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약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쪽과 이쪽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A2와 A2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거 사라지고 약분되고 약분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AN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AN만 남겠죠. AN은 자 여기는 A1만 남습니다. A1 곱하기 나머지 상수들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n분의 n-1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분모분자, 분모분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1이 지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AN은 얘 2고 얘 n분의 1이 남기 때문에 n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에서는 20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20은 20분의 2,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이렇게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 2번 점화식입니다. 이때는 숫자를 쭉 대입해서 양변 곱해버리는 겁니다. 양변을 곱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되어 있는 이 숫자 식들은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죠. 물론 항상 약분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푸는 방식은 이렇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A1이 루트 3이고, 자, 요런 관계식일 때 10항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시나요? 2번 점화식이죠. 자, 이렇게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A2는 자, 루트 3의 1제곱에 곱하기 A1. A3는 루트 3의 제곱에 A2. A4는 루트 3의 세제곱에 A3를 가겠죠. 쭉 갈 겁니다. 그게 AN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의 n 빼기 1승에 곱하기 AN-1 되겠죠. 앞에서 설명 안 했네요. 왜 n으로 끝나야 되느냐? 여기 n 더하기 1인데 왜 n으로 끝나야 되느냐는 잠깐만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n 더하기 1로 끝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점화식이 좀 이상하게 돼요. an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a의 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이게 n 더하기 1 돼버리면은 조금 한 번 더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n으로 끝내라.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곱해버리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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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는 AN이 남을 거고 우변에는 얘네들이 쭉 곱해지겠죠. 얘네들 이렇게 쭉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상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n-1까지 더해지고 a1이 남아있습니다. a1이 루트 3이네요. 자, 그러면 요걸 좀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a1이 루트 3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에 요거 자연수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n 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곱하기 n 더하기 1이 n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 끝입니다. 근데 10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10은 자, 루트 3에 자, 루트 3에 10 집어넣으면 2분의 9 곱하기 10 되겠죠? 45인가요, 얘가? 그죠? 45. 여기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의 46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그죠? 3의 2분의 1승의 46제곱. 그래서 얘는 3의 23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서 좀 더 정리하셔도 되는데 여기 일반항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죠. 괜히 여기 더하기 1승 해버리면 또 식이 지저분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점화식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이고 자, 요런 식일 때 자, 4분의 1은 몇 번 짝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양변을 n 더하기 1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은 루트 n 더하기 1분의 루트 n에다가 곱하기 an 이렇게 되죠. 식이 곱해져 있구나. 그래서 2번 점화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루트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an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분수 형태가 곱해지게 되면 약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보다는 이게 조금 좋겠죠. 물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1번 형태로 풀어볼까요? 위에 첫 번째 형태로. 자, 1, 2, 3, 4 대입하면 A2는 루트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A1, A3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 곱하기 A2에 되겠죠. 자, 계속 대입하는 겁니다. A4는 루트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죠? 곱하기 A3를 갈 겁니다. 그럼 AN은 어떻게 되죠? AN은 루트 n분의 루트 n-1에 an-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 단순하죠?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은 좌변에는 an이 남을 테고 우변에는 a1 얼마죠? 1입니다. 곱 하나만 한 거.
그러면 우리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4분의 루트 3 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루트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건너뛰어서 분자. 결국 an은 루트 n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4분의 1은 몇 번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가 4분의 1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16번째 항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점화식은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대입해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활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형태만,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